그럼 마지막으로 비고츠키에 대한 주요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비고츠키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근접 발달 영역이고, 또 하나는 이제 스캐폴딩이라고 할 수 있는 비계 설정,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 먼저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에 대해서 우선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먼저 실제적 발달 수준이 무엇이냐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바로 실제적 발달 수준이고, 이 잠재적 발달 수준은 이러한 도움을 얻어서 타인의 도움이죠. 유능한 교사나 유능한 동료의 도움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바로 잠재적 발달 수준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것은 어느 곳이냐 라고 보면, 이러한 실제적 발달 수준과 이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영역이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비고츠키에 대해서는 교사나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주장을 하는데, 그럼 이러한 도움을 어떻게 어떤 용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 보면은, 결국 이러한 도움은 비고츠키가 얘기하는 스캐폴딩, 즉 비계 설정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비계 설정이 무엇이냐 라고 보면,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하도록 유능한 또래나 교사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비계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움이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에서 이 아동이 이런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데,
그 적절한 도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라고 보면 바로 이러한 비계 설정을 통해서 이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유능한 또래나 교사가 이 도움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근접 발달 영역이 어느 부분이고 그리고 비계 설정이 무엇인지까지 살펴봤는데, 그럼 이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근접 발달 영역에 단계가 있는데, 우선 1단계로 무엇이 있냐면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가 있고, 단계가 1단계인데 이러한 1단계는 어떤 식으로도 표현을 하냐면 바로 순종이나 모방의 단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1단계에서는 유능한 타인의 이 도움이 꼭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단계는 바로 학생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가 2단계인데, 이 2단계에서는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라 학생이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은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1단계보다는 적은 도움이 필요한 단계가 2단계이고, 그 다음에 3단계는 내면화 자동화 단계인데, 2단계에서는 이 과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이 이제 내면화 자동화가 됨으로써 더 이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진, 그러니까 필요 없는 단계가 바로 내면화 자동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자동화 단계인데, 2단계에서는 결국 이게 다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잠재적 발달 수준이 다시 실제적 발달 수준이 되면서 이 새로운 근접 발달 영역이 또 다시 생기는, 즉 근접 발달 영역이 다시 순환되는 단계가 바로 이 탈자동화 단계이죠. 그래서 이러한 탈자동화 단계를 통해서 다시 이러한 1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계속 이렇게 근접 발달 영역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근접 발달 영역의 단계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럼 비고츠키는 학생의 발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를 보면은, 이런 인지 발달에 대해서 비고츠키는 근접 발달 영역의 순환 과정으로 학생의 이 인지 발달을 설명을 하는데, 얘를 그림으로 설명을 이제 좀 도식화 시켜서 설명을 해본다면, 처음 학생이 도움이 필요 없는 실제적 발달 수준에서 이 적절한 도움을 통해서 학생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즉 잠재적 발달 수준, 이러한 학생의 여기에서의 이 근접 발달 영역이 생기죠. 근데 학생이 적절한 도움을 통해서 이 잠재적 발달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잠재적 발달 수준이었던 것이 학생의 새로운 실제적 발달 수준이 되는 것이고, 그럼 학생이 새로운 실제적 발달 수준에 도달했으므로 여기에서 다시 이 학생에 대한 잠재적 발달 수준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또다시 여기서 이 새로운 실제적 발달 수준과 새로운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영역, 즉 새로운 근접 발달 영역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비고츠키는 학생의 인지 발달을 이 수준에 있던 학생이 적절한 도움을 통해서 이 수준의 학생의 잠재적 발달 수준이 도달함으로써 그 잠재적 발달 수준이 실제적 발달 수준으로 변함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학생의 인지가 발달한다 라고 설명하고, 그런 것을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의 순환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비고츠키에 대한 주요 이론인 근접 발달 영역과 비계 설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